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과장된 화법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놓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 이번 전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변화구란 없어 보입니다. 늘 돌직구를 던집니다. 통상적인 국가 지도자들의 여지를 남기는 화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We win regardless. In addition to that, we're negotiating whether we make a deal or not makes no difference to me. 트럼프의 스타일은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상대를 흔드는 이른바 광인 전략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선 이 같은 전략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반복되고 표현 수위까지 점점 높아지면서 상대가 실제 행동이 아닌 정치적 수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광인 전략, 겁을 줘서 항복을 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많이 통하는데 여긴 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순교를 택하지 항복을 안 하거든요. 블룸버그는 강한 압박과 속전속결식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시간을 끌며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란의 인내 외교와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압박이 협상 우위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어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ایران اسلامی با شکر عملی نعمت اعمال مدیریت بر تنگه هرمز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را ایمن خواهد کرد و بساط سوء استفاده های دشمن متخاصم را از این آبراه برخواهد شد. 국가 지도자 개인의 화법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대이란 전쟁을 미국 국가안보 결정체계가 망가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보 관료 조직의 힘은 약해졌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판단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겁니다. 국내 정치에선 강한 결집 효과를 보여왔던 트럼프식 정치가 시간을 무기로 버티는 이란을 상대로는 예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금 이 뉴스입니다. 온갖 비판과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걸까요? 백악관 SNS 계정에 또 트럼프 대통령 합성 이미지가 이처럼 게시됐는데 이번 소재는 영화 스타워즈였습니다. 현재 시각 5월 4일 스타워즈 데이를 맞아 백악관이 이 같은 AI 이미지를 올린 건데요. 이미지 속 트럼프 대통령, 만달로리안 갑옷을 입고 성조기를 들고 있고요. 또 허리에는 베이비 요다로 불리는 그로구가 달린 주머니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어김없이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잘못된 캐릭터라는 스타워즈 마니아들의 지적이 있는가 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밈을 내놓을 때냐라면서 부적절한 시점을 꼬집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스타워즈 합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에도 백악관은 스타워즈의 제다이를 연상케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백악관의 이러한 AI 이미지 전략이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백악관에서는 체력 증진과 관련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 학생들을 초청한 이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백악관 사우스론에 나간 트럼프 대통령, 골프광답게 퍼터를 잡고 퍼팅 시범을 아이들에게 보이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퍼팅은 방향이 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죠. 자,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재차 또 시도를 해보지만 홀컵은 그의 퍼팅은 결국 외면합니다. 자, 집무실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여자아이에게 어떤 운동을 하냐고 묻는 과정에서 이 아이를 무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I play volleyball, and in the summer I'm trying to get into soccer. And with your height, do you smash the ball, the volleyball? Do you get up high? Can you jump high? Not very. Soccer might be better. 자, 이렇게 소녀에게 이른바 팩폭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사를 주관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눈을 감으면서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체력 증진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지력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고령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초청 행사에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전 대통령을 거론하던 중 자신은 정신이 또렷하다고 과시했습니다. No president has ever taken one except me. I've taken 3 of them. 그래놓고 이어진 발언에선 역사적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약 3년간 이어진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틀린 팩트를 내놓은 겁니다. They said, what's taking so long? We were in Vietnam 19 years. We were in Iraq for many years, 10 years, 12 years. We were in all these different wars. Korea 7 years. 뿐만 아니라 헌법상 불가능한 장기 집권을 암시하는 돌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When I get out of office in, let's say, 8 or 9 years from now, I'll be able to use it. I'll be able to use it myself.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의 2번을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사선 이후 명문화된 규정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2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9년 1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실수가 아닐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는 등 장기 집권 야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패배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대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명직 관리직을 대상으로 의회의 감독권 행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비공개로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집권 1기 당시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의회에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중간선거 패색이 짙어지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3선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지만 다가오는 선거의 승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지지율을 뒤집을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이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이번에 발표된 5,000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eah, probably.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Die NATO ist ein Instrument zur Absicherung der globalen Hegemonieansprüche der USA. Es ist ein Instrument zur Interessensdurchsetzung der US-Oligarchie. Und insofern kriegt man da keine Eigenständigkeit, wenn man mehr aufrüstet.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Ich muss akzeptieren, dass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zu diesen Themen eine andere Meinung hat als wir, aber das ändert nichts daran, dass meine Überzeugung bleibt, dass die Amerikaner für uns wichtige Partner sind.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